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클 킴입니다. 자, 대급시가 홈에서 열린 2021 K리그 18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자책골에 힘입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또 경기가 끝난 이후에 감독님의 또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리뷰를 간략하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진영 선수가 경고도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로테이션 자원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FA컵 이후에 연속적으로 출전 기회를 얻은 선수가 2명 있었는데요. 바로 세르지뉴 선수와 공격의 오우성 선수였습니다. 지난 FA컵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FA컵에서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전반전에는 2군들을 써봤는데 별로 좀 좋지 못했어요. 뭔가 좀 공격이 답답한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토너먼트의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징가 라인을 결국엔 투입을 시켰고, 투입하자마자 역시 1군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FA컵 이후에 세르지뉴 선수랑 오우성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우성 선수는 좀 비교적 좀 일찍 교체가 됐었습니다. 교체가 되면서 수비로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던 김진혁 선수를 다시 위로 올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김우석 선수가 들어갔었는데요. 세르지뉴 선수는 그래도 풀타임으로 출전했습니다. 지난 FA컵 때 대급시 입단 이후에 첫 골, 비록 PK골이었지만 첫 골을 맛보고 나서 좀 약간 상승된 분위기, 상승된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전을 한 것 같은데요. 이날도 괜찮았습니다. 패스도 괜찮았고요. 나름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약간 도와주는 보조 역할들을 제대로 좀 수행하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민 선수가 이날 또 출전하게 되면서 2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황순민 선수 성인이 된 이후에 1군 무대, 프로 1부 리그 무대로는 대급시에서만 활동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목포시청이라든지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국내에 이제 1부 리그로서는 대급시에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한 팀에만 머물고 있거든요. 거의 뭐 원클럽맨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200경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대단한 활약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또 형님 라인 중에 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올해 김진혁 선수가 또 주장을 맡게 되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황순민 선수가 이야기를 잘 해줘가지고 주장을 한번 맡기로 했다. 좀 더 대급시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결심했다라고 한 거 보니까 팀에서 이 황순민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팀의 주축 멤버로서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로서 황순민 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순민 선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제 최근에 이 선발 라인업들이 좀 최적화가 돼가지고 계속 그 똑같은 멤버들만 쓰고 있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다행인 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계속 쓰던 멤버들만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로테이션 자원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선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최적화가 안 돼 있었다면 다른 부분을 쓰면서 불안하니까 또 다른 실험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빠르게 선발 라인업을 최적화시켰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병 감독님의 이 클럽 운영을 방식을 좀 보면요, 2군에게 기회를 줄 때 하루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주면은 두세 경기는 보거든요. 두세 경기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빼는데, 일단은 세르지뉴 선수 잠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출전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반전에 기용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씩 이 기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빠르게 선발 라인업에도 자주 얼굴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일찍 교체가 됐지만 오호성 선수 다음 경기에도 아마 출전 기회를 받지 않을까, 교체 출전이라도 해서 좀 기회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처럼 과감한 슈팅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번뜩이는 장면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도 좀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득점 장면을 먼저 볼까요? 이번 경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FC 선수들이 넣은 골은 없습니다. 상대편의 자책골로 연결이 돼서 골이 터졌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골로 인해 가지고 승리를 가져갔으니까 천만다행이죠. 되는 놈은 엎어져도 금가락지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재수가 좋다는 거죠. 될 놈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징야 선수가 전반 43분에 이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차게 됐습니다. 이 프리킥이 그 실점하기 전까지 되게 잘했던, 나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던 김수범 선수가 헤딩으로 이걸 걷어낸다고 걷어내는 것이 반대편 골대 구석으로 마치 공격 쪽에 헤딩을 한 것처럼 정말 절묘하게 헤딩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골로 들어갔거든요. 대구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 떼땡큐죠. 떼땡큐 같은 골이었고, 하지만은 반대로 강원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실점이었습니다. 강원FC 감독님께서 또 아유 하면서 되게 좀 막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모습을 좀 보이던데, 그만큼 좀 치명적인 골이었고요. 이 골이 터지기 전까지 살짝 경기가 강원한테 약간 쏠려있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골 때문에 그 분위기가 툭 끊어졌어요. 강원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순간이었고, 대구FC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대구는 이 자책골 때문에 승리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에도 대구FC에게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VAR이 좀 돌아가고 나서 이게 파울로 처리가 되면서 무효화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후반 76분에 정태욱 선수가 이 헤딩 패스를 올립니다.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코너킥을 이제 헤딩으로 연결해가지고 홍정훈 선수에게 연결됐고, 홍정훈 선수가 이걸 헤딩으로 연결했는데 이걸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냈어요. 막아냈는데 이 막아낸 리바운드 볼이 김진혁 선수 쪽으로 흘러갑니다. 김진혁 선수가 넘어지면서 홍정훈 선수 쪽으로 흘렀거든요. 흘려줬고 이거를 홍정훈 선수가 발로 차 넣어서 골로 연결됐었는데, 이 장면에서 김진혁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키퍼를 밀었다 라고 판단이 돼서 VAR 판독 이후에 이것이 파울로 처리가 되면서 골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고 나서 심판이 김진혁 선수에게 가가지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상황 설명하고 있으니까 홍정훈 선수가 뭐야? 왜 너 골인데? 왜? 정색하면서 다가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상황 설명 듣고 있던 김진혁 선수는 먹잡게 웃으면서 괜히 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홍정훈 선수가 이거 아니었으면 골로 연결돼가지고 올 시즌 두 번째 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였는데 괜히 자기 때문에 골이 취소가 됐으니까 되게 뻘쭘해하면서 되게 멋쩍게 웃고 있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우픈 상황이 연출됐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나면은 밥 한 끼 쏘세요. 그냥 홍정훈 선수한테 밥 한 끼 쏘면서 퉁치는 걸로. 이겼으니까요. 이겼으니까 됐죠. 만약에 그 앞에 전반전에 자책골이 없었다면 이 장면은 두고두고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약간 좀 숙연해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들려온 부고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까봐 이 부친상 소식을 숨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단 관계자들 중에서도 몇 명만, 소수만 알고 있었던 소식이라고 하고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선수단이랑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 후에 급하게 빈소를 향했다고 합니다. 평정심을 되게 유지하기 힘들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일을 처리했던 이병 감독님의 리더십, 그 리더십에 정말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 컨텐츠가 밀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한 개죠. 공격 효율과 수비 효율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우려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냐?
15라운드 때 올 시즌 가장 높은 11.236이라는 공격 효율을 찍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경기 때부터 공격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폭도 점점 커져요. 그러더니만 이번 라운드에서 10.798%의 공격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없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골을 넣고 이기는 거잖아. 무슨 소리냐? 맞아요. 골을 넣고 이기고 있는데 골이 전부 다 한 골이에요. 한 골에 그치고 맙니다. 경기당 한 골. 솔직히 좀 두 골은 넣어야 안정적인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데 한 골은 솔직히 좀 불안하거든요. 최근에 대급시 수비진들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꾸역꾸역 이기고는 있지만 경기당 한 골은 좀 솔직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10.798%의 공격 효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라운드에 대급시는 다시 한 번 더 공격이 낭비적인 팀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급시는 공격을 낭비적으로 한다라는 팀의 대열에 합류했어요.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수비 효율도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효율도 점점 낮아지는 폭이 커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점 뭐냐면은 공격 효율과 수비 효율의 틈 차이라고 하죠.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15라운드 때 0.452%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가 마이너스였어요. 게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은 0.583%로 확 벌어졌습니다. 수비 효율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최근에 보면은 이 세징야 선수, 에드가 선수, 김진혁 선수 이 세 명의 공격 라인에 출전 시간 대비 골을 기록한 시간들을 보면요. 전부 다 200분대예요. 200분에 한 골씩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한 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골을 넣는 리듬이 선수들마다 좀 다르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리듬이 똑같았다면 골을 넣을 때 확 넣고 골을 안 넣을 때 못 넣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9경기 무패 연속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비가 좋고 이 공격진들의 리듬이 다르다 보니까 다행히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공격진들의 좀 더 화력이 세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판타지 리그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선수가 여전히 82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클린시티를 기록했기 때문에 6점을 기록했고요. 판타지 리그 점수 올해 판타지 리그에서 김진혁 선수가 1위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등록은 수비수로 등록이 됐는데 공격수로 출전하다 보니까 골도 기록하고 클린시티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점수가 고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고요. 2위는 정태욱 선수인데 보세요. 김진혁 선수가 수비수로 등록이 됐는데 공격수로 출전해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수가 받아야 될 점수, 수비수가 받아야 될 점수를 모두 가져가는데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태욱 선수는 올 시즌에 계속 수비수로만 출전하고 있는데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3위 최용 골키퍼 더 대단한 겁니다. 골키퍼가 상위권에 랭크되기 정말 어려운 건데 이번 라운드에는 또 선방도 3개를 해가지고 선방 점수까지 합쳐져가지고 7점을 얻으면서 64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용 골키퍼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레벨이 확실하게 전년도 대비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집니다. 좀 골킥 같은 거, 킥 부분에서 좀 더 정확성을 가한다면 더 좋은 골키퍼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위는 세징야 선수고요. 이번 경기 때 가장 많은 슈팅을 때렸어요. 5개. 계속해서 무서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세밀한 공격 슈팅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올 시즌 평균 총점이 41.5%입니다. 근데 이번 라운드 총점이 50점이거든요. 이번 라운드도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였다,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에 벌써 8번째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비수들의 강세가 눈에 띄어요. 김진혁 선수도 수비수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수비수죠. 정태욱 선수, 최원 골키퍼, 홍정훈 선수, 이진영 선수도 있고요. 판타지 리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의 대부분이 수비수예요. 그만큼 올 시즌에 대급시 수비진들이
잘 해내고 있다. 리그 초반에는 약간 좀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정말 안정권에 접어든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기됐던 15라운드 경기였죠. F서울과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펼쳐집니다. 6월 6일 일요일날 현충일이죠. 오후 4시 30분에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펼쳐지는데 이게 벌써 매진됐습니다. 예, 대급시가 최근에 잘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예전에 또 매진 행렬을 했던 그 열기를 또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최근 경기들이 계속 매진이거든요. 예, 전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갔으면 좋겠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또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갈 수는 있었는데 좀 예매를 할까 해가 좀 보려고 하니까 벌써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한동안은 대급시의 축구 열기, 대구의 축구 열기는 계속해서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연속 무패 기록은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깨지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깨지더라도 팬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좋은 분위기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3위인데 계속해서 이어가서 1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북현대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1위 하기 딱 좋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이어가서 올 시즌 최고의 시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경기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서파!